다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파트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가 개인 투자용 3년 만기 국채라는 비장의 카드로 큰 승부수를 띄우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과연 정부는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해서 예금 통장을 깨거나 심지어 주식을 팔아 이 채권을 사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단순히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투자자는 수익을 원하고 더 중요하게는 현금 흐름을 원하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구윤철 장관은 연설을 통해 다음 히든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정부가 이 채권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클로즈업, 차분하고 분석적인 목소리. 여러분, 잠시 정기적인 이자 지급이라는 말의 의미를 곱씹어 봅시다. 평범한 말 같지만 개인 투자자의 심리에서 이것은 판도를 뒤집는 결정적 요인, 즉, 진정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보통 국채나 장기저축 상품은 만기의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복리채가 많습니다. 복리 효과에는 좋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장의 성과를 느낄 수 없어 지루하죠. 하지만 정부가 이자를 정기적으로 매년 혹은 그보다 자주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이 국채를 수동적 소득, 파시브 인컴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돈을 넣어두면 때맞춰 계좌로 이자가 띵동 하고 들어옵니다. 그 돈으로 쇼핑도 하고 생활비도 쓰는데 원금은 정부가 100%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이건 은퇴자나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분들이 가장 갈망하는 모델이죠.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현금 심리를 정확히 파고든 겁니다. 하지만 구장관과 기재부의 야망은 단순히 주부나 직장인들에게 채권을 파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컨퍼런스 연설에서 그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했는데요. 바로 단기 채권에 대한 수요 활성화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전문 용어를 언급했습니다. 재정증권, Treasury Bills, 과원화 표시, 외국 환평형 기금 채권, 외평 채권입니다. 왜 하필 단기물일까요? 방금 3년 만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시장 구조의 미학입니다. 집채권 시장을 튼튼하게 지으려면 기둥장기 국채뿐만 아니라 바닥을 다지는 작은 벽돌 단기 채권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재정증권은 보통 1년 미만의 초단기 차입입니다. 이 시장을 키우면 유동성이 극도로 풍부해집니다. 마치 주머니에 항상 쓸 수 있는 잔돈을 가지고 다니는 것과 같죠. 한국이 WGBI 세계 국채 지수를 통해 레드카펫을 깔고 모셔오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단기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을 선호합니다. 왜냐고요? 시장이 흔들려도 자금이 묶이지 않고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원화 표시 외평채입니다. 다소 니치난 전문 용어 같지만 전략적으로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원화로 채권을 발행해 외화 수요를 충당하거나 그 반대의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이는 원화의 국제화를 돕습니다. 외국인들이 원화로 표시된 자산을 보유하는 데 익숙해지면 한국 원화의 위상이 올라가고 많은 아시아 경제의 고질적 약점인 미국 달러 의존도를 낮출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금융시장은 야생마와 같습니다. 문을 열어 더 많은 손님 개인 및 외국인을 맞이하면 변동성이 커지고 흥분 상태가 될 수 있죠. 가격 급변동, 금리 리스크, 외부 충격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과연 이것을 예상했을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같은 발표에서 구 장관은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한 강력한 약속을 내놓았습니다. 정부 차원의 전담, 태스크포스, TF를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특수부대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핵심적으로 세 가지 일을 수행합니다. 시장 동향 밀착 감시, 마치 24시간 레이더처럼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합니다. 채권 시장 안정화,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할 경우 즉각 개입하여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균형을 잡습니다. 잠재 리스크 관리,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이 TF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 자체가 훌륭한 심리전입니다. 우리는 채권만 발행하고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이는 불확실성과 정책 리스크를 가장 싫어하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꽤 종합적인 전략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정기 이자로 개인 투자자를 유혹하고 단기 상품으로 외국인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며 전담 TF로 시스템의 안전을 지킵니다. 아주 튼튼한 삼각편대 전략입니다.
하지만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현실적인 자금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얼마일까요? 한국 정부는 내년에 이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빌릴 계획일까요? 그리고 그 빚을 장기와 단기 사이에 어떻게 배분해서 부도를 막을까요? 기획재정부는 1조 원 단위까지 정확한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그들이 내년 상반기에 배정한 발행 비율을 보면 정부의 경제 전망이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과연 그들은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폭발적인 성장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225조 원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의 마지막 파트에서 이 말하는 숫자들을 낱낱이 파헤치고 전체적인 투자 기회를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3부에는 여러분이 이 시장에 진입할지 말지 결정할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이어지는 3부에서 뵙겠습니다.